4.3 당시 군경 토벌 때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던 곳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발굴됐습니다. 최초 매장지 부근에서는 탄피가 발견돼 당시 학살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로 방수포가 덮인 구덩이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구가 발굴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999년 토지 소유자가 경지 정리를 하면서 연고가 없는 묘 5개를 확인한 뒤 이장한 장소였습니다. 이장할 때 4.3 당시 군경 토벌대가 사용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탄피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당시 애월읍과 한림읍 주민들의 피신처였고 군경의 초토화 작전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희생자가 많았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4.3 희생자로 추정됩니다. 당시에 피난처로 활용됐고 그다음에 이장 추정지에서 탄피 등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이 이루어진 구덩이는 5곳이지만 발견된 유골은 4구뿐.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실되었거나 이장 과정에서 헌묘 형태로 봉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 당시 봉분 형태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서 흙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4.3 유해는 417구. 144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늘 오후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제주 신항 건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가 제주 신항 개발에 박차를 가해 빠르면 2028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과 제주항 인근의 탑동 매립지 앞바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이곳을 제주 신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2차 신항망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2040년까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크루즈 4척과 여객선 9척을 댈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호텔과 상가도 유치해 6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제주 신항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과 코로나19로 크루즈 운항이 중단되면서 신항 개발도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주 신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야겠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망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2028년에 착공하겠다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기존 계획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그리고 가동률 등을 전부적으로 지금 해수부하고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민생 토론 이후에 좀 이게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탑동 매립지의 8배, 마라도의 4배나 되는 128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하면서 해양 환경 파괴와 어업 피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이제 상업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추가적인 좀 매립 규모까지도 좀 고려하면은 사실 좀 불필요한 좀 매립 계획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주도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약속했다 미루면서 현재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이 보증금제 참여를 중단하고 이미 낸 보증금을 직접 회수했다가 무더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시에서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 최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난데없는 고소는 바로 재작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가 갑자기 미루면서 더 이상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 개당 300원을 주고 산 보증금 스티커 4,000개, 120만 원어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스티커를 구입한 서울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직접 스티커 바코드를 하나하나 인식해 보증금을 되찾았는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남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센터로부터 고소를 당한 건 김 씨를 포함해 제주 지역에서만 32명에 달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와 세종에서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장에서 그냥 판매된 것처럼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가신 사례가 여러 건 좀 확인이 돼서 그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8월 기준 도내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은 281곳, 참여율은 52.7%로 1년 전 96.8%에서 급감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미루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제도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컵 보증금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현장의 혼란 속에 업체와 이용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작가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광주는 작가가 태어나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는 도시인 만큼 광주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책 읽기에 몰두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 30여 권과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곳곳에 비치됐습니다. 자신을 위한 큰 기념관 대신 책 읽는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작가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다시 책으로 그 문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던데 이게 그런 아이들부터 이게 꾸준하게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이처럼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가 자란 집 부지와 새로 지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중입니다. 안 되면 인근 부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할 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대표작 소년이 온다 명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가 자란 집부터 작가가 나온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등하굣길을 따라서 문학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도 나옵니다. 문학길을 만들려는 건데 광주시는 여기에 국비를 유치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또 작은 도서관, 그다음 지역의 독립서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명당 책 한 권씩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140만 명 광주 시민 중 20%가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한 비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쯤 대만을 관통한 뒤에는 온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소멸되겠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제주 남쪽 해상에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산간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산간 지역은 시간당 50mm 내외의 강한 집중호우가 퍼붓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내일 강풍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현재 북부 지역 19도, 서부 지역 18도, 남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3도 예상됩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 산간 지역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일요일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해안으로 강한 어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낮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에게 장학금 5,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 등 13명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를 통해 범죄 피해자 63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한 이후 관련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농산물 절도 범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2,900여 건에서 블랙박스형 CCTV 설치한 2021년 이후 3년 동안 2,500여 건으로 13% 줄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과 대정읍 등 서귀포 지역에는 지난 2020년부터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260여 대 블랙박스형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거 세워놨습니다. 여기 창가에. 제주대학교 병원의 의사 모집 응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전국 국립대 병원의 3년간 의사직 모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대 병원의 경우 모집 인원 대비 응시율이 26.5%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가운데 4번째로 낮았습니다. 현재 제주대 병원의 의사는 185명으로 정원 337명 대비 54.9%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에서 국내 최초 수소 차량용 그린 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린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으로 경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고 제주도는 킬로그램당 4,800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내 수소차는 버스 12대와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 등 58대입니다. 그린 수소 글로컬 연구센터가 제주대학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로 지정됐고 2031년까지 7년 동안 정부와 제주도가 1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연구센터에는 제주대 교수와 연구원 등 78명이 참여하며 바닷물로 수소를 만드는 해수 전해주와 그린 수소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어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항 주변에 있는 소규모 어업인들에게도 수산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어항 배후에 있는 상업과 공업지역 어촌까지 확대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과 도두동 등 4곳과 서귀포시 중문동과 천지동 등 5곳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대통령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로 제주 해녀의 어업 보전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대통령 제주 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어촌계 시설 개선 등 복지 혜택 강화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에 해녀 어업 홍보 예산을 반영했고 제4차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에도 해녀 어업유산 발전 방안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